이번 시간에는 코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참여를 하다 보면은 초급 개발자들 한두 명씩 이제 끼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초급 개발자야 도메인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까 CRUD 정도만 할 줄 알면 개발할 수 있는 공통 코드 화면을 하나 좀 개발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는데, 실제로는 이 공통 코드하고 이제 마스터 코드 두 가지, 코드 정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이게 알고 보면 또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터 코드를 다루게 되면은 마스터 디테일이라는 테이블 구조에 의해서 1대 다 관계를 조인하는 게 쉬워 볼 수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요거를 이제 펼치기 전에 이제 SI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국내에 있는 SI의 그 용어들이 우리가 SAP라고 하는, SAP이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에서 사용이 되는 코드들을 많이 차용하다 보니까 용어들 자체가 이제 코드화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메인 지식이 없다 라기보다는 이제 국내 SI 개발 같은 경우에는 셋 코드를 잘 모른다가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로 대화를 하게 되고, 코드로 대화하다 보니까 신입 개발자들이나 혹은 이제 중급 개발자가 되더라도 그 SAP 용어라기보다는 코드죠. SAP에서 사용이 되는 코드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면은 내가 도메인을 몰라서 개발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 아니고요. 이거는 SAP라는 솔루션이 워낙 거대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개발을 그냥 시킨 대로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본격적으로 공통 코드와 마스터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이 코드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 코드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통 코드와 마스터 코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공통 코드가 뭐냐?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통 코드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영어 단어 약어로 많이 표현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을 공통 코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스터 코드는 비즈니스 규칙이 있죠. 그 비즈니스 규칙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목적으로 한 정의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도메인 주도 설계라는 DDD 책을 보시면은 그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런 룰셋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 위한 전문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하나 또 이제 적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정교화에 대해서 강의를 올렸었는데, 정교화 때 이제 BCNF까지 보이스 코드 정규형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부분이 바로 마스터 코드. 정교화에 대해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제 강의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통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코드에는 어떤 유형이 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통 코드에는 이제 메시지 코드 혹은 다국어 코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설계 단계에서 이게 서로 상호간에 이제 고객이랑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이랑 용어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갭들을 좀 정리해 놓는 식으로 실제 소프트웨어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은 서로 간의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어 사전 코드도 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기보다는 그냥 지라나 이런 툴들 있죠. 이런 툴들에 좀 정리해 놓는, 혹은 엑셀로 정리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공통 코드에는 이제 메시지 코드와 다국어 코드가 있는데요. 메시지 코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에러 메시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화해 놓는 거죠. 오라클 사용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코드가 다 부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국어 코드가 있는데요. 다국어는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제 영어로 표현할 것이냐, 한국어로 표현할 것이냐, 스페니쉬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드죠.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공통 코드는 일반적으로 테이블 하나로 구성이 되게 되고, 키와 밸류 형태로 엔티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요. 이렇게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에서 이넘이라든지 혹은 인터페이스의 스태틱 필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이블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메시지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코드를 제가 이제 테이블 이런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이거 아주 간단한 형태니까 여기서 조금만 응용하면 훨씬 더 좋은 테이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일단 코드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메시지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ER05001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두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을 좀 적어주면 나중에 도움이 되죠. 코드 정의에 가장 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코드 정의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코드가 정말 이렇게 사용이 되는 코드인지 조금 의문스러워지는 그런 시점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코드가 정의하는 그 코드의 범위, 이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립션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러, 뭐 중괄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처리를 할 수 있게끔도 메시지를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데이트 타임은 예약 일시를 넣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남겨주기도 하죠. 제가 뷰 i18n 관련 영상을 이제 만들었을 때도 그때 이제 변수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 뷰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자바나 뭐 여러 가지 랭귀지에서 이런 이제 문장 내 변수 처리하는 법은 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게 되죠. 다음으로는 이제 다국어 코드를 이제 테이블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코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코드 앞쪽에 이제 랭귀지 키 칼럼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굿모닝이 두 개 있죠. 굿모닝이 두 개 있는데, 이게 한글로 썼을 때는 KO, 영어로 썼을 때는 EN 이라는 키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복합 키로 구성을 하게 되죠. 랭귀지 키하고 코드 키, 복합 키로 구성을 하게 되고, 그때그때마다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공통 코드는 간단하죠. 키 밸류 형태이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로 조인 없이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스터 코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제 이 마스터 코드에 관련된 유형은 뭐 논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참조한 게 아니라 제 이제 순수하게 이제 경험치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분류 코드가 있고요, 기준 코드가 있고 상태 코드가 있습니다. 분류 코드는 뭐 쉽게 얘기해서 상품 카테고리, 그 다음에 지역 부분이 있는데, 지역은 이거죠. 경기도, 서울 뭐 이렇게 처음에 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에 뭐 경기도 안에 인천이 있는 거 아니죠? 광역시죠, 이제. 뭐 시흥이 있고 수원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형태의 분류 코드고요. 기준 코드가 있습니다. 기준 코드는 뭐 여기가 이제 범위형이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점이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기준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 코드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상태 코드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전이가 발생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예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터 코드는 마스터 디테일 관계로 엔티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터 그룹이 되는 그 테이블이 하나 관리가 되고 있고, 그 그룹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상세 테이블, 이렇게 두 개로 관계를 맺어 가지고 구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카테고리형 분류 코드를 한번 어떻게 테이블을 구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류 코드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그런 테이블들은 제가 마스터 디테일로 관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테이블이 하나인데요? 테이블이 하나지만 마스터 디테일이랑 똑같죠. 왜냐면은 코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뭐 패션, 여기 뎁스가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메뉴의 가장 상위 카테고리죠. 패션이 있고 이제 식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뎁스를 보죠. 이 뎁스가 이거 두 개 있죠. 두 개 있는데, 여성 패션의 부모 카테고리는 FA0000이다. 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얘는 페어런트 코드가 0000으로 돼 있고, 그래서 뎁스 1레벨만 이렇게 뽑으려고 할 때 페어런트 코드를 0000으로 지정을 해놨으면 웨어 조건에 얘를 줘서도 호출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여성 패션 밑에 다시 의류가 있다, 신발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여성 패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페어런트 코드를 하나 둡니다. 결국에는 마스터 디테일 구조를 나눈 게 아니라 한 테이블에 하나로 합친 거죠. 예, 셀프로 이렇게 셀프로 페어런트 코드가 코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카테고리 형태 트리 구조를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카테고리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테이블 이런 식으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준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기준 마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마스터가 있고요. 얘네 둘은 마스터 코드라는 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맺어져 있고요. 얘가 1대 다 관계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한우 그레이드랑 한돈 그레이드 이렇게 나눴는데요. 한우 그레이드를 한번 보죠. 한우 그레이드를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좀 보면은 한우 그레이드에 1++, 1++, 1,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1+1 등급이고 1 등급이고 1등급이고 이렇게 제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얘가 이제 기준 데이터잖아요. 기준 데이터 보니까 이제 검사자가 한우 등급을 매긴 다음에 얘는 1++이야. 그러면 1++라는 이 코드가 해당 검사 결과를 기록하는 테이블의 값으로 들어가지겠죠. 들어가질 때 그냥 만약에 검사자의 재량이다. 값을 입력하는 게 검사자의 재량이다 하면은 이 값을 그냥 선택을 해서 집어넣게 될 거고, 혹은 어떤 이렇게 기준표가 있어서 그 기준표를 쭉쭉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계산을 해서 이 등급을 넣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에서의 1등급은 호주산의 몇 등급하고 몇 층이 될까, 이런 정보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면은 이 컨디션이라는 컬럼을 한 10개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 놔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KR에 이게 6질 등급이에요. 6질 등급이 7+ 이상이 되면은 이게 한우 등급이 1++ 등급이고, 호주산은 6질 등급이 6 이상일 때 한국산 한우 등급 1++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매핑 정보죠. 네, 이런 매핑 정보도 이런 컨디션, 지금 제가 컨디션이라고 적어놨지만 이런 임시 컬럼들을 한 15개, 저는 한 20개까지 만들어 놓은 걸 본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요런 게 좀 노하우긴 하죠. 이 컨디션 1에는 이제 한우 육질에 대한, 한국에서의 육질 등급, 그 다음에 컨디션 2는 한국에서 육질 등급의 기준, 그다음 컨디션 3은 이제 나라 명시하고, 그다음에 컨디션 4에는 뭐 등급을 또 이제 기록을 하고, 이거는 이제 서로 상호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 간의 약속 칼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데이터를 봐야 이제 요게 이제 한국산과 호주산의 매핑 정보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학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컨디션 1에는 몇 점부터, 컨디션 2에는 몇 점 미만, 이런 게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를 90점부터 100점까지로 하겠다. 그럼 여기 90, 여기에 100, 그다음에 여기에는 80에서 89점까지는 B 학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이 돼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처음에 초급이나 중급 개발자분들이 요 기준 정보에 대한 테이블을 이제 구성을 해서 조인을 할 때 임시 칼럼들에 대한 이해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태 코드입니다. 상태 코드도 이제 마스터 디테일 구조로 테이블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마스터에 있는 PK 칼럼이 물론 상세에 있는 PK 칼럼의 복합키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 밸류라고 되어 있는데 밸류라기보다 그냥 디스크립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자재에 대한 자재 진행 상태를 관리하게 되면 자재가 구매 중이냐, 출고 전이냐, 입고 전이냐, 뭐 이런 상태를 관리하는 거를 이제 코드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통 코드에서 뭐 이런 에러 메시지 코드를 관리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상태 코드가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서처럼 이제 품질 검사 진행 상태, 무슨 상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태들을 관리하는 테이블들을 이런 식으로 마스터 디테일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마스터 코드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테이블, 그 다음에 마스터 테이블의 상세에 해당되는 상세 테이블을 1대 다로 구성을 해가지고 조인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코드 정의에 공통 코드와 마스터 코드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